안녕하세요. 유아가인의 마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드니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두 개를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호주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의 학교 신청부터 비자 승인까지 또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학교를 또 신청해야 되는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호주로 관광 비자로 가셔서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이나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타일랜드나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와 같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예 그 현지에서 학교 신청부터 비자 신청 또 신체 검사까지 해서 아예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와 지역 선정인데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자녀를 언제쯤 유학을 보낼지를 결정하시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결정이 됐으면 어느 도시로 가야 될지 또 공립을 갈지 사립을 갈지를 정하셔야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느 분이 가디언으로 해서 가셔야 되는 것도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사립학교는 그 학교에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들이 요새 영어가 잘 되시니까 학교에다가 직접 통화를 하시고 자리 여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무슨 비자로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주도 대부분 유학생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자리 있다고 하고 뭐 신청서 넣으라고 또 서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학교에서나 또 부모님께서 알고 보니까 반드시 공립은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모르시고 학교에 진행하셨다가 시기를 놓치시고 좀 생각보다 늦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립은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학교에 이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우선 최근 2년치 성적표가 필요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고요. 영문 재학증명서, 학생의 여권과 부모님의 여권, 가디언이 있는 경우에는 가디언의 여권이 필요하고요. 영어 점수가 있는 경우에 영어 점수를 제출하게 됩니다. 주에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기본증명서, 또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영어 조건으로는 초등학생은 별도의 영어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현지 아이들과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과학, 수학, 영어 모든 과목은 영어로 공부합니다. 간혹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4학년이나 5학년인데 현지 아이들처럼은 바라지 않지만 현지 아이들보다 영어가 많이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아이들의 시기는 어른들과 달라서 한 몇 개월은 고생하겠지만요. 점점 영어도 많이 늘고 한 1년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고등학생 영어 조건은요.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HSP 중고등학교 영어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어를 하고 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 점수가 있거나 또는 국제학교에서 2년 동안 24개월 동안 모든 과목을 영어로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어 점수가 없어도 바로 본 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SW 시드니에 있는 공립학교는 16개 학교에 HSP 과정이 있으며 브리스번에 있는 퀸즐랜드에서는요 3개 공립학교 안에 영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설 어학원이랑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 빅토리아의 멜번은요 공립학교 안에 20개가 넘는 HSP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를 공부하고 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영어 과정은 공립학교와 다르게 인터뷰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인터뷰만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영어 점수를 요청하며 아울러 인터뷰를 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안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준비 과정이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있거나 아니면 연계된 사설 어학원과 연계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식 영어 점수로는요 IELTS라든가 AEAS 그리고 IDAC 영어 점수를 사립학교에서 받는데요. AEAS나
특히나 아이닥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영어 과목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보나 IELTS는 일반 언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IELTS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과목별 영어 단어 이런 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한 1, 2개월 정도 HSP 과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학 허가서가 나오기까지 보통 공립은 학교를 신청하면 한 달이나 2달 사이에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담당자가 정해져서 담당자가 저희가 낸 서류를 보고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2개나 3개를 지원하셔야 돼요. 이유는 첫 번째 학교가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나 3개를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터뷰를 통과해서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하면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입학 허가서를 이제 발행하게 되면요, 거기에 언제까지 학비를 내고 얼마를 내고가 나와 있어요. 보통 6개월 단위로 학비가 나오는데요. 학비를 내면 입학 확인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의료보험이 필수이거든요. 비자 기간만큼 내는데요. 보통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꼴로 보시면 됩니다. 호주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는요, 안과나 치과가 커버가 안 되므로 입국하시기 전에 치과나 안과를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비자가 승인되시면 학교 시작일에 맞춰서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요즘은 직접 가서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유학원이나 대행사를 통해서 정착 서비스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유학 시기와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입학 신청서를 통해서 학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여권 복사본, 영어 점수 등이 들어가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입학 허가서가 나오게 되죠. 입학 허가서는 학교 확정 허가서와 인보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학비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유학생 보험도 납부하시고, 그 다음 입학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호주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시고요. 비자가 승인되면 호주로 출국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시드니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2개를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2개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는 콩코드 파블릭 스쿨과 두 번째는 세인트아브스 파블릭 스쿨입니다. 우선 콩코드 초등학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위치가 스트라스빌리역과 버우드역, 시드니 남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버우드역과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 수는 한 300명 선이니까 한 학년에 한 하나나 2개의 학급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의 버우드역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서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스타일의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카페트가 아니고 그 마룻바닥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깨끗하고, 그래서 이쪽에 집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또 버우드 쪽에는 웨스트필드 쇼핑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CGV, 롯데백화점 같은 모든 쇼핑몰이 복합되어 있는 그 쇼핑몰이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인데요. 이 버우드역에서 도보로도 가능하고, 또 버우드역 바로 옆에 스트라스필드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인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한인마트라든가 미용실, 정육점, 옷가게 등이 다 있어서 이쪽에서 생활하시는 거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양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태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이 학교를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학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이가 상을 많이 받았대요.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상을 많이 주거든요. 아무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아이가 많이 상도 받고 하니까 학교도 재밌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어머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학교는요, 나무 바닥으로 된 최신 강당과 잔디가 있는 운동장과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실과 도서관도 잘 되어 있어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은 밥 빨리 먹고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그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오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초등학생들의 시기는 인생 최고의 에너자이즈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PNC라고 해서 전에 다녔던 자녀의 학부형이 운영하는 캔틴과 교복샵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프로그램 스쿨 엑설런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이냐면요, 주 정부에서 수여하는 상이며 국제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의 유학생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상입니다. 그만큼 유학생을 잘 케어하고 관리한다는 이야기겠지요. COOSH 쿠시는 1990년도에 콩코드 초등학교를 다녔던 자녀의 학부형이 만든 건데요. 콩코드 초등학교와 주변의 어린이를 위한 학교 외 시간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 등교 전부터 학교 후 오후 6시까지 수업 외의 시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학교는 세인트 알버스 파크 초등학교입니다. 시드니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티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임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걷지 않은 작은 외곽의 소도시에 있는 호주스러운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세인트 알버스 학교의 비전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성공적인 평생 학습자에게 영감을 주고 양성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설명하던 학교들은요, 기차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보로 5분이나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여기는 학교에서 상당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역 근처에 없고요. 제일 가까운 역으로는 핀블역이나 트라무라 역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150명이고요.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 되고 있어요. 장점으로는 선생님과 또 학생의 유대감이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선호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적합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학교도 림필드 이스트 초등학교처럼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이 없고요. 지역 자체가 중산층 이상으로 된 지역으로서 학교 랭킹도 1100점으로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또 세인트 알버스 파크는요, 모국어를 영어로 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EALD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알버스 파크 초등학교는요, 이 근처에 3헥타르가 넘는 숲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엄청 휴양림 같은 숲이 근처에 있습니다. 학업적 우수성 외에도 모든 학생에게 스포츠, 토론, 음악, 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전에 킬라라에 살았는데요. 세인트 알버스는 킬라라, 세인트 알버스, 핀볼, 데이비슨, 멜로스, 모나베일 등 이곳은 정말 현지인들, 호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학교 못지않게 그 지역도 완전히 호주스러운 지역이라 볼 수 있어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요, 테니스 코트, 넷볼, 볼리볼 등이 있으며 작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음악 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작 전과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도 실비로 제공하고 있어서 영어 노출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여기 한 텀이나 2텀 정도 보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